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평판 측량 방법들을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항상 모든 측량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지만 측량에서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오차는 크게 우리 책에는 지금 세 종류로 나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종류로 나눈다, 두 개의 종류로 나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오차가 왜 발생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엘리데이드 구조상 발생하는 오차가 있을 거고, 표정, 방향을 잘못 맞춰서 발생하는 오차가 있을 테고, 그리고 제도하면서 발생하는 오차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엘리데이드 구조상 발생하는 오차로 얘는 기계적 오차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데이드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자, 엘리데이드 구조 때문에 왜 생기냐? 앞에 엘리데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조건들이 있었죠. 시준판은 축척자의 저면과 수직이고, 기포관은 축척자의 저면과 평행이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조건들을 다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오차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데이드 옆에 축척자가 붙어 있고, 그리고 그 눈금이 정확하냐, 전방 시준판의 눈금이 정확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엘리데이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오차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엘리데이드 구조상 오차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엘리데이드 구조상 발생하는 오차에는 크게 외심 오차, 그리고 시준 오차, 그리고 자침 오차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두 개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외심 오차는 중요해요.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고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외심 오차의 정의는 왜 발생하는 거냐? 엘리데이드의 축척자의 측선이 시준선으로부터 편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평판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모른다면 질문을 꼭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기능사 할 때 평판 엘리데이드 이렇게 축척자가 옆에 있었고, 이렇게 여러분이 목표하는 걸 보는 시중판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자가 있어서 여러분이 연필을 대고 이렇게 그려 나갔어. 근데 여기가 실제 우리가 여기 옆에다가 그렸지만, 우리가 실제 볼 때는 어디를 봐요? 여기 구멍, 시중공, 이렇게 가운데를 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말뚝을 맞췄잖아. 그러니까 말뚝은 지금 어느 상에 있는 거야? 이 엘리데이드 중심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는 건 어디에 그려? 여기에 그려. 그러니까 우린 여기를 보면서 여기가 목표하는 방향이라고 보고 그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엘리데이드의 축척자 측선이 여기 실제 시준선으로부터 편심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중심으로부터, 중심이라고 하지 말고 시준선에서 벗어난 거. 그걸 바깥에 있다 해서 외심 오차라고 하고, 이런 내용은 알아두면 좋겠지만, 얘를 지금 온라인으로 설명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은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설명 자체는 뒤에 나중에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게 외심 오차고 여기서 계산 문제를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측량, 평판 측량 할 때 이거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2는 QM, 뭐 2분의 QM 이거 했었는데, 자, 여기서 의미하는 2는 외심 오차, 그리고 Q는 제도상의 허용 오차. 자, 얘를 이제 앞에서 본 거야. 우리가 여기 시중공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근데 연필로 그리는 건 옆에다 그리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A라고 놓고 구심을 맞췄는데 실제로 B라고 보는 데는 여기잖아. 그러면은 여기 둘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해요. 이게 외심 거리예요. 외심 오차, 외심 거리 2. 그럼 그걸 종이에 그리면, 지금 이걸 종이를 위에서 본 건데 종이에서 그리면 그만큼 오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Q예요. 제도상 허용 오차 Q. 그래서 2는 QM이다. 얘가 외심 오차, 외심 거리.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조에 의한 오차가 외심 오차, 시준 오차, 그리고 자침 오차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시준 오차는 말 그대로 시준을 잘못한 거, 잘못 본 거죠. 이렇게 시준할 때 시준공,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이 보통 0.6, 기능사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 그리고 반대편에 시준사가 있어요. 또 구멍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시준사의 구멍은 0.3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여기 후 시준판하고 전 시준판의 간격이 220mm, 22cm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맞추면 시준 방향에서 오차가 발생을 한대요. 근데 얘는 공식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시준 오차가 있다라는 거 보고 마지막 하나 더 자침 오차 있는데 자침 오차는 책에 없죠. 자, 자침 오차는 앞에 평판의 구성 요소를 봤을 때 자침함이 있었지. 그래서 이 자침함이 NS 방향, 북쪽과 N쪽을 가리키는 이 방향과 자침함이 평행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평행이 안 될 경우에 발생하는 오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침오차 정의는 그 정도로 알아두고 자침오차가 있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엘리데이도 구조 때문에 발생을 하는 오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측량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오차, 즉 평판을 세우거나 또는 평판 측량을 하면서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차로서 평판을 세울 때는 맞춰야 되는 게 뭐뭐 있었어요? 구심, 정준, 표정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안 맞거나 제대로 안 되면 각각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자, 구심 오차 별표 쳐놓고 구심 오차는 이렇게 측침과 추의 연직선이 일치해서 말뚝하고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앞에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여러분 책으로는 그림 159페이지 이렇게 추와 말뚝이 일직선상에 안 있으면 이 사이에서 편심돼서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게 구심이 안 맞아서 발생하는 구심 오차다. 이거 여러분 측량할 때 제 꼭 구심 맞춰야 된다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상 실제 측점과 종이 도상점의 A가 맞지 않고 편심되었을 때 발생하는 오차다. 정의를 알아두시고 얘는 여기를 볼게요. 평판 구심 오차의 허용 편심량은 2분의 QM이다. 앞에 외심 오차는 얼만큼 이걸 허용한다고 했냐면 2가 QM 이만큼 허용한다고 했는데 얘는 2분의 QM이에요. 구심 오차는. 그래서
이만큼까지 추와 말뚝 사이의 간격, 이 95차를 허용을 하고 얘는 연필로 제도하면서 발생하는 오차. 그래서 2분의 QM과 그냥 QM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95차 중요하고 그 다음 정준 오차. 정준이 뭐예요? 수평을 맞추는 거죠. 수평을 맞추는 방법에는 이렇게 평판을 일직선 수평으로 세우거나 조금 경사가 져 있어도 수평을 다리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준 오차는 평판이 시준선과 직각 방향으로 경사져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평판이 평평하게 일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시준선이 있는데 시준선과 경사가 발생해서 이렇게 평판이 틀어진 거야. 그러면 수평이 안 맞으면서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판이 경사져 있거나 할 때 발생하는 수평이 안 맞아서 발생하는 오차가 정준 오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중요한 표정 맞추기, 방향 맞추기. 우리가 A를 관측하고 싶어서 이렇게 A를 관측해서 도상에다 그리는데 이 방향이 잘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데이드로 방향 잘 맞았는지 말뚝 다시 보잖아요. 그래서 도면의 방향과 지상의 방향이 어긋나 있으면 표정 오차가 생기고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준 오차라는 거는 작업 중, 측량 작업 중 목표물을 시준을 하는데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시준하면서 반드시 오차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연 오차, 부정 오차, 원인을 몰라. 자, 시준 오차가 있고 그리고 제도 오차는 연필로 그리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오차의 원인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 기출 문제는 사실상 한 문제밖에 없거든요. 자, 2019년에 한 번 나왔었어요. 자, 측량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서 평판 측량 방법에 대해서 시준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을 때 그리고 비교적 좁은 범위 가운데 목표물이 있고 사방으로 이렇게 목표물을 봐서 측량하는 거 방사법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능사 책을 꼭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평판 측량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